올해 9월 중국 산시성 상루어시 평화롭던 한 농촌 마을에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뭐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저 손주를 위해서였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60대 할머니 장 씨를 체포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 공안까지 출동을 하게 된 거죠? 할머니의 뭔가 비법이 문제를 일으켰나 보네. 이 사건의 전날 할머니 장 씨는 평소 12살 손자를 정성껏 돌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강아지 왜 자꾸 몸을 긁고 그래? 할머니, 모기에 물렸더니 너무 가려워요. 가만 보자. 이걸 쓰면은 가려움증이 낫는다고 했는데 한번 써볼까? 어렴 푸시 이웃에게들은 민간요법이 떠올랐고요. 이것을 사용하면 모기로 인한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 이것을 물에 섞어 손자에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데 얼마 뒤 장 씨의 손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더니 구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기야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뭘 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난리예요? 모기에 물렸는데 뭘 타요? 장 씨가 손자를 위해 사용한 이것의 정체는 농약. 장 씨는 농약을 섞어 목욕하면 가려움증이 낫는다는 정말 어이없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굳게 믿었고요. 그 결과 손자가 농약에 중독되고 말았던 겁니다. 장 씨의 손자를 치료한 의사는 농약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고요. 할머니 역시 피부에 농약이 닿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농약을 보다 농약은 그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 만든 약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얼마나 좋대요. 그럼 아이를 목욕시킬 수... 야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 모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해도 모기가 물고 간 자리인데 모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물론 할머니도 진짜 아기는 없으셨겠지만 결국 손자가 병원에 실려가고 좀 뭐 졸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별일 없길 좀 바랍니다. 이 장 씨의 손자는 응급 진료를 받은 후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요. 아이고. 공안은 장 씨를 조사 후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훈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인도에서는 매년 6월이 되면 천식을 치료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드라 파라데시주의 하이데라바드로 지역으로 구름처럼 몰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법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뭐야? 몰랐어. 아유 힘들어하잖아. 너무 괴로워하죠? 벌레 이런 거 아니야? 살아있는 거다. 애를 왜 그걸 먹이 뭔데? 자, 방금 보신 천식 치료법은 인도 바티니 구드 가문에서 무려 176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전통 치료법인데요. 의사도 치료 못한 천식. 3년 동안 이 치료법만 따르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와,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의 정체는 무엇이냐? 알비노 가물치라고 불리는 약 7cm 길이의 살아있는 물고기. 여기에 노란색 약초 반죽을 묻혀 그대로 꿀꺽 삼키는 치료법인데요. 바티니 구드 가문에서는 약초 반죽을 묻힌 이 물고기를 무료로 제공. 그래서 매년 1000여 명의 천식 환자들이 이 물고기를 먹기 위해 먼 지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난 사람들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늘 공통적인 건데 어쩌다 한 명쯤은 저걸 먹고 났을 거예요. 어차피 근데 날 사람이었을 거야. 어차피 그래. 나을 사람인데 저걸 먹고 나가지고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소문이 난 그 거지. 사람이 온데방데 가서 내가 그 물고기 먹고 천식이 나왔잖아. 그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미신이 다 그런 경로로 퍼지는 거예요. 와. 아니 근데 노란색 약초 반죽은 무슨 효능이 있는 거예요? 자, 바티니 구드 가문에 따르면 물고기를 목구멍 깊이 밀어넣고 입을 꽉 다문 뒤 한동안 삼키지 않고 있으면요. 물고기가 기도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며 약초 성분을 퍼뜨리게 되고 이 약초 성분으로 인해 배에 붙은 가래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 노란 약초의 성분은 가문의 비밀 유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의 역할은 기도 구석구석을 다니게 하는 역할이라 이거구나. 자, 인도 의학계 호흡기 권위자에 따르면 이런 물고기 천식 치료법에 대해 물고기를 삼키는 게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가시가 기도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노란 약초 반죽 또한 천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 아유. 약초 뭔지도 모르는 걸 입에 넣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그 한 사람 저렇게 손으로 다 먹여주면 응. 앞 사람 감기 걸려 있으면 뭐 뒷 사람 다 걸리겠네.
옛날에야 이제 천식치료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요법이라도 기댄다고 하지만 요즘엔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이 충분히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의사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천식 치료가 성해 매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중국 허베이성 우창현에 거주하는 33살 남성 왕 징슈아이. 그의 8살 딸 왕 매니아오는 골수의 혈구가 감소하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5년째 앓고 있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서 아빠 징슈아이가 정말 어렵게 구해온 치료제 코브라였습니다. 아니 뭐 뱀이 약재로 쓰인다는 뭐 한방 서적은 굉장히 많잖아요. 모아서 약을 만들든지, 뭐 탕으로 만들든지. 네. 술을 담그든지. 네. 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징슈아이는 8년째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까지 난치병을 앓으면서 병원비로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딸 치료비가 이제 부족해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그때 글쎄, 뱀의 독이 병을 싹 낫게 하는 거 알지? 옛 어르신들 말은 틀린 게 없다니까? 자, 고아서 먹는다 그랬죠? 술 담근다 그랬죠? 네. 징슈아의 친구가 추천한 민간요법 뱀의 맹독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해 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징슈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브라를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징슈아이가 선택한 치료법. 그는 어린 딸을 겨우 설득해 발버둥 치는 딸의 팔에 코브라의 이빨을 물린 것입니다. 저거는 아니, 저걸 약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저걸 이빨로 독을 주입했다고요? 원래 뱀독을 치료제로 활용할 때는요, 독성을 최소화하고 희석 및 화학적 가공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뱀독은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자칫하다간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브라에게 물린 딸은 온몸에 독이 퍼져 심각한 고통을 보아서 생사를 넘나드는 위독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와, 이건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인데? 오죽하면 뭐 저렇게까지는 아빠의 마음이 일을 못할 건 아니지만 저거를 권유한 주변 그 사람이 진짜 죽일 놈이죠. 의학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저걸 추천했다고 해서 저걸 무분별하게 맹독을 쓰는 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의사한테 데리고 가야죠. 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징슈아이의 딸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가까스로 생명을 되찾았는데요. 아빠 징슈아이는 딸의 치료는커녕 딸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크게 좌절했다고 합니다. 얘가 오죽하면 저런 짓까지 했을까 하는 저 아빠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나를 아껴주고 싶었던 마음. 그건 너무 황당하다 정말. 지난해 1월 중국 장쑤성 난징시 50대 남성 장위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CT 촬영을 한 의료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뱃속에 보이는 저거 대체 뭐죠? 장위의 소화기관에서 정체불명의 생물체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 저 실들 보여요? 실 같은 거? 뭐야 저거 회충이야? 저 회충인 것 같은데. 선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고래 회충 막 이런 거. 그의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생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뱀장어. 뱀장어가 들어가 있다고? 저게 어떻게 들어갔지? 저거 통으로 먹었다고? 통으로? 자, 장위는요. 살아있는 뱀장어를 통째로 먹으면 변비와 전립선에 좋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무려 길이 50cm, 두께 3cm의 살아있는 뱀장어 2마리를 그대로 꿀꺽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장위는 엄청난 복통을 느꼈지만요. 그래, 이게 바로 변비가 낫고 있다는 증거겠지. 복통이 변비가 사라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아픔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다음 날이 돼서야 뒤늦게 병원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예요. 결국 팔딱팔딱대고 저런 어떤 생명력이 있는 걸 먹으면 무조건 살아나는. 전립선에 좋대잖아. 자, 병원을 찾은 장위는 곧바로 뱀장어 제거 수술에 돌입. 무사히 뱀장어를 꺼낼 수 있었지만 몸 안에 들어간 뱀장어들이 그의 장기를 깨물고 장기 사이사이를 비집고 다닌 탓에 출혈량이 상당했고요. 장어도 살자고 깨물었을 거 아니야. 박테리아 감염 또한 심각해 만약 뱀장어를 바로 꺼내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사실은
장어를 이용해 변비 치료를 시도한 사례가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있어? 지난해 6월에도 중국 장수성 싱화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장어가 장 운동을 돕는다고 생각해 길이 20cm에 달하는 장어를 항문에 집어넣는 바람에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차라리 관장을 받지. 아, 그러니까 그리고 변비도 뚫릴 것 같잖아. 뚫릴 것 같잖아, 왠지. 다 뚫어버려! 그 입으로 들어가면 그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 바로 넣란 말이야. 너지. 그 친구 너지. 다 뚫어버려!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민간요법은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뿐입니다. 이번엔 2011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각종 난치병을 치유한다고 소문난 아주 용한 병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병원이에요? 철로 아닌가요? 이렇게 한 기차역 철로에 줄줄이 누워있는 사람들. 영무원들이 위험하다고 나가라고 소리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는 기차를 피해 철로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는데요.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글쎄 어떤 남자가 철로에 누웠더니만 뇌졸중이 싹 났대. 2010년 뇌졸중을 앓던 한 남성이 자살하려고 철로에 누웠다가 병이 완치됐다는 소문이 확산. 이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철로에 몰려들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철로에 누웠더니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관절염이 심했는데 철로에서 치료받고 좋아졌다니까요. 미치겠다. 일명 철로 테라피가 대유행한 겁니다. 진짜 아무 근거가 없네,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병이 나았다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이 철로 테라피를 믿는 사람들은 나름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몸이 찌릿찌릿한 게 느껴지지. 철로에 흐르는 이 전기가 병을 고쳐주는 거야. 측정 결과 실제로 이 철로에서 몸이 닿으면 찌릿찌릿할 정도인 수십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게 확인됐고요. 무료로 전기 자극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병원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빈민들 사이에서 특히 이 철로 테라피가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저게 근거구만. 병원에서 이제 저주파 치료, 고주파 치료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전기자극 치료니까 그걸 이제 근거로 쓴 거군요.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철로에 흐르는 전기가 치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하는 전기 자극 치료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전문 의료인이 환자 상태에 맞춰서 시행하는 거고요. 무작정 전기로 병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철로에 흐르는 전기가 질병을 치료한다는 건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승무당이 사람 잡는 게 또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로의 전기가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압 갑자기 올라가면 감전 위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 기차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갑자기 저러고 있다가 잠들면 어떡해요? 그거 죽는 거거든. 인도네시아 당국이 철로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최고 3개월 징역형이나 1,800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판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요. 한동안 이 철로 테라피의 인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철로 테라피, 근거 없는 믿음이 오히려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위장 질환, 많은 사람이 소화불량 위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또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예전보다는 확실히 소화가 좀 덜 되는 급하게 많이 먹어요. 제가요?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은 건 아닌데 이제 자극적인 음식 좀 줄이세요. 가장 많이 드시고 아, 소화가 잘 돼요. 위 뚫리겠어요. 아유, 쭉쭉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위장 질환과 관련된 민간요법이 많은데요. 자, 두 기자님은 배가 아플 때 어떤 민간요법 알고 계신가요? 배가 아플 때는 저는 그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민간요법을 알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네네네. 우리 애한테 가끔 해주죠. 소화 안 될 때는 더 먹으면 내려가던데. 아, 진짜로. 아, 진짜. 이게 약간 메뉴를 바꾸면 쑥 내려가더라고요. 진짜 엉망. 아니면 그 양배추. 그리고 그 매실 좋아요, 매실. 매실 콩 뚫리는 느낌 나요. 자, 그렇습니다. 매실의 피크린산 성분, 양배추, 비타민 U 등 위장 질환 개선에 효능이 검증된 다양한 민간요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위장 질환을 앓던 중국인 우 씨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이것을 먹고 응급실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뭘 먹을지 공포스럽다, 이제. 두렵다. 이거 듣자마자 먹는 게 아닐 것 같아. 네, 우 씨가 먹은 것의 정체는 바로 멧돼지 기생충.
이거 왜 먹어? 기생충을 먹었다고?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우 씨의 뱃속에서 발견된 2cm가량의 기생충입니다. 아니 돼지고기를 날걸로 먹은 거예요? 어떻게 저걸 먹었지? 사실 중국에서는 위장병에 좋다며 멧돼지 뱃살 고기를 삶아 먹는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 씨가 친구로부터 들은 솔깃한 이야기. 멧돼지 기생충을 먹으면 위장병을 고칠 수 있다던데 몰랐어? 아 자네도 먹어봐. 자, 이 말을 들은 우 씨는 당장 멧돼지 위장을 구입해 열심히 기생충 4마리를 채취. 나름 살균이라도 하려 했던 건지 기생충들을 포도주에 씻어서 먹었지만요. 결국 극심한 보통과 고열로 인해 응급실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기생충도 황당했겠네요. 자기를 씻겨주고. 위장을 사서 4마리를 찾아낸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가지가지한다. 아니 이게 무슨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해보고 싶나? 아니 그러니까 뭐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런 거에 속하는 거지. 와. 남들은 몰라. 너만 알고 네. 있어 이런 거. 이 기생충이 자라서 체내에 돌아다니면 실명이나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 씨를 진단한 의사는요. 우 씨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믿는 바람에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고 전했는데요. 건강을 지키는 보양식, 물론 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4월 중국의 한 여성이 어린 아들에게 이것을 먹이는 영상이 공개돼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뭘 먹였니? 뭘 또. 먹였는데? 아이씨. 뭐야? 뭐야 개미야 뭐야? 아유 뭐야 저거? 아유 뭐야? 으 올챙이다. 싫어. 올챙이네. 그녀가 아이에게 올챙이를 먹인 이유. 다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고요. 올챙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렴. 실제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살아있는 올챙이를 먹으면 몸에 좋다는 민간요법이 전해지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올챙이를 식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정성으로 뭐가 아이 몸에 좋은지 검색을 좀 해보고 좀 제대로 된 걸 좀 먹이지. 이런 민간요법이 왜 전해졌느냐? 중국 고대 민간요법 서적에 따르면 올챙이가 열을 내리고 해독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근거는 없고요. 고대잖아. 약으로 쓰더라도 식용이 아니라 다른 약재와 함께 섞어서 말린 뒤 화상 상처나 염증 등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고대도 안 먹었다는 얘기네 결국. 도포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어른이 먹어도 저거는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겠네요. 아이, 그럼 위험하죠. 2017년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지역 올챙이 약 12%가 기생충에 감염, 그리고 살아있는 올챙이나 뱀, 개구리 등을 잘못 먹으면 스파르가눔증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파르가눔증은 기생충이 몸 안에 염증을 유발하고 뇌에 침투했을 때는 간질 발작과 두통 유발, 심하면 생명도 위협할 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20대 여성은 피부병 치료를 위해 살아있는 올챙이를 규칙적으로 먹었다가 기생충에 감염돼 약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은 살아있는 올챙이를 먹는 건 되려 몸에 위험할 수 있으니 올챙이를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도 하나도 없죠. 건강만 잃을 위험성만 높이는 거 아니에요. 2016년 중국의 70대 남성 바오 이아프는 자신의 건강 비결에 대해 이렇게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눈이랑 폐가 안 좋았는데 20년 넘게 매일 이걸 마시니까 건강이 좋아졌어. 자네들도 마셔봐. 자, 그가 40대부터 20년 넘게 매일 꾸준히 마셔온 것은 바로 자신의 소변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들었었거든요. 소변을 건강에 마신다는 얘기 나도 그 낭설로 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아직도 이게 성행을 합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민간요법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야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야프는 중국 소변치료협회 이사로 이 협회에 가입된 회원만 약 4,000명. 이들은 모두 소변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겼습니다. 저런 협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게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공신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회원이 4,000명이에요 무려. 그러니까 이게 소변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몸에 노폐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노폐물을 먹는데 그 건강에 좋을 수가 있나요? 소변요법을 두고 의사들은 하나같이
소변은 95%의 수분과 5%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라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소변도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박테리아에 감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소변을 그대로 섭취할 경우 간, 위장관, 혈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유로 중국 정부는 소변치료협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했지만 중국 내에서 소변요법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데 소변요법을 저렇게 믿는 겁니까? 네, 그 이유 중국인들 사이에선 고대 시대부터 소년의 소변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왔고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나라 최고 미녀로 불린 양귀비가 피부 미용을 위해 남자아이들의 소변을 마시고 피부에 발랐다고 하는데요. 현대에 이르러서도 소변이 면역력을 높이고 자가 치유 능력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감기부터 간염, 우울증, 백내장, 관절염 그리고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질병들이 치료된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아, 병원 가요, 병원. 강철 같은 강인한 신체, 스스로 체온까지 조절하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티베트의 승려들. 수천 년 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전설적인 티베트 승려들의 장수 비결, 바로 이겁니다. 장수 비결 적으라고요? 저러고 있으면 돼요? 약간 요가 같은데요. 예로부터 티베트 승려들 사이에서 전해져 온 호르몬 체조. 하루 10분, 5가지 동작으로 젊음을 되찾아 준다는데요. 온몸의 에너지를 순환시켜 활력 증진,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티베트 승려들의 장수 비결입니다. 특종 소개 앞서 이번 특종의 주인공의 사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르신인데요. 자, 이분은 우리의 롤모델 같은 분이에요. 120? 야, 나이일까요? 케이크가 숫자가 120이면 저게 개월이겠어요? 엄청 장담하지 마세요. 121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명 연장 프로젝트로 안 가죠. 아니죠.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만해. 이 사진은 2021년 6월 17일 터키의 아슬란이라는 여성의 생일 파티 사진인데요. 아슬란은 1902년생입니다. 그러면 네.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전이라 맞아요. 고종황제 시절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분의 장수 비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펜 드세요. 네, 우리가 저분을 따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해야 돼. 세계 최고령자 121세 아슬란 할머니의 장수 세크릿 바로 이겁니다. 달걀, 치즈, 뒤에 치즈, 우유? 요거트?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그냥 밥 먹을 때도 갖고 먹는 거잖아. 아슬란의 장수 비결인 식단은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 치즈, 버터, 그리고 완전 식품인 달걀까지 자연식품을 먹는 것. 아슬란의 딸 증언에 따르면요. İyi, çok şükür. Tereyağını, peynirini bunları çok seviyordu anne. Haşlanmış yumurtayı çok sever. Doğal şeyleri seviyordu.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는데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 개선은 물론이고 면역력까지 증가. 또 하루에 3회 정도 우유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먹으면 심장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달걀에는 세포 노화를 막는 비타민 E도 풍부. 노른자의 루테인 성분은 시력 보호에도 좋아 노안이나 백내장의 위험을 낮춰주는데요. 그래서 적당량의 달걀을 먹는 것은 무병장수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아슬란은 이런 건강 식단을 하루 3끼 매일 121세가 되도록 쭉 챙겨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굉장히 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이것만으로 자연주의 식단을 꾸준히 유지를 하셨던 게 이게 비결이었네요. 이분이 하고 있는 좋아 보이는 거는 좀 따라할 필요는 있겠어요. 따라해야죠. 실제로 아슬란의 집안은 대대로 장수 집안인데요. 아슬란의 모친 또한 무려 11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시네 진짜. 100은 기본으로 디폴트예요. 한 2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3세기에 걸쳐 사시는 사람이 될 뻔했네요. 대박이다. 그럴 수 있죠. 그렇네요 진짜.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많이 사는 해안가 인근 마을엔 여긴 정형외과 차리면 장사 안 될걸? 과장 조금 보태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마오리족들은 관절염 걱정 NO! 튼튼한 관절을 자랑하는데요. 이 관절 건강이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잖아요. 그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한석준 기자가 스쿼트를 하다가 이제 관절이 나가버렸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예. 아, 정확히는 팔굽혀펴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네. 팔꿈치가 나갔죠. 팔꿈치도 나왔어요. 네. 우리 약골 오 기자는 뭐
관절도 시원치 않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세요. 관절도요? 예. 악력만 없는 게 아니라 아 진짜? 그 근육을 감싸는 관절까지도. 야, 부러지는 소리가 나. 봐봐. 아니, 저 다시. 에이, 뭐야? 에이. 아니, 한번 미끄러졌어. 아, 화가 나네, 진짜.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그놈의 악력기 때문에 그거 한번 미끄러진 걸로 내가 이렇게. 6개월치야. 아니, 그러면 궁금합니다. 마오리족의 건강 비법, 뭡니까?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관절 건강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초록잎 홍합. 초록색 홍합이네요. 지금 보신 것은 껍데기가 초록빛을 띤 초록잎 홍합입니다. 온리 뉴질랜드에서 자라는 초록잎 홍합은 대대로 해안가에 사는 마오리족들이 섭취해온 것으로요. 뉴질랜드에서는 관절 건강을 위한 국민 건강식품으로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초록잎 홍합이 관절 건강에 좋은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 초록잎 홍합은 관절통과 염증에 좋은 항염증 물질이 축적된 플랑크톤을 먹고 살죠. 그래서 초록잎 홍합을 섭취하면 항염증 물질을 섭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마오리족들이 대대로 저 항염 물질이 축적된 초록잎 홍합 덕분에 관절 건강을 유지했던 거네요. 염증이 안 생기겠네. 그렇죠. 아니 그냥 홍합 안 됩니까? 자, 이 초록잎 홍합은 자외선이 강한 뉴질랜드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일반 홍합과는 다릅니다. 의학계에서는 초록잎 홍합 속 항산화 성분이 관절의 노화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염증 완화와 통증 개선에도 좋기 때문에 초록잎 홍합은 대표적인 관절염 중 하나인 골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오리족처럼 초록잎 홍합을 그대로 쪄 먹으면 좋지만 오일로 추출해 영양제처럼 간편하게 섭취하기도 하는데요. 프랑스 면역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초록잎 홍합 추출 오일은 대표적인 항염식품인 아마시유나 연어 기름보다 200에서 300배 높은 항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마마시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 200~300배. 그렇죠. 어쨌든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이제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몸에 좋다니까. 건강 관리의 기본이자 장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것, 음식이죠. 그렇습니다. 자, 매운 음식만 찾는 정기자님, 그리고 해가 지날수록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는 황기자님을 보고 정말 이 동생의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특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역시 뭐 형들 생각하는 건 우리 오 기자밖에 없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가장 와닿는 주제네요. 그 먹는 걸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자, 우선 장수하시려면 요 지역에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지역이요.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코스타리카 니코야반, 또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 린다, 이탈리아 사르디나, 일본 오키나와 이렇게 총 5곳이 장수 지역입니다. 일명 블루존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자, 블루존 중 한 곳인 미국 로마 린다의 경우 미국 전체 평균 수명보다 최대 10년을 더 장수. 그 외에 블루존 사람들도 90대는 기본. 무려 100세가 넘도록 장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긴 인종도 다 다른데 뭔 공통점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 블루존 지역민들은 인종, 언어, 체형도 모두 다르지만 식습관, 이 식습관만큼은 모두 비슷하다는데요. 뭡니까? 자, 첫 번째 포인트. 채식. 블루존 지역에서는 대부분 식단의 95% 이상을 신선한 제철, 채소, 과일 등 식물성 식품 위주로 먹고요. 이 고기를 먹더라도 저 스테이크 미디엄 웰던으로 주시는데요. 56g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야, 56g 진짜 이렇게 잘라놓으면 한 2조각일 텐데. 그럼 세 동그랑땡 조각? 아니 동그랑땡. 그러니까 동그랑땡 한 2~3개? 스테이크를 56g 먹고 포크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작은데 저. 안 먹고 말이지. 단백질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과도한 육류 섭취를 줄이는 대신 일주일에 2~3번 멸치, 대구, 정어리 등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 그리고 단백질이 이 콩에도 많이 함유돼 있죠. 그렇죠. 이 콩 역시 식탁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블루존 식단 두 번째 포인트, 소식. 이 블루존 지역 중 하나인 오키나와의 경우 식사를 할 때 이 80% 배가 채워졌다고 느끼는 순간 식사를 멈추는 하라하치부라는 식사 규칙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저녁을 가장 거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블루존 지역에서는 저녁 메뉴를 하루 중 가장 가볍게, 가장 적은 양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80% 찼을 때 그 낮이지? 그러니까 잘 안 놔지니까 장수하는 분들이 얼마 없는 거죠. 저걸 실천해야 돼.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가공식품은 최대한 자제하고 항산화가 풍부한 천연식품을 주로 먹는 것이 이 블루존 식단의 핵심인데요. 사실 뭐 우리가 몰랐던 특별한 비법은 기사의 내용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기본적인 게 얼마나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글자로 채식과 소식이라는 얘긴데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건 없는데 지키기도 어려운 거네요. 네. 지키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림포포주 시안다니 마을의 한 교회에 수많은 신도들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신도가 깔려 있죠.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돼? 자, 이 요상한 풍경 속의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의 얼굴을 깔고 앉은 이 남성의 정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교회의 목사 크리스 페넬로페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신성한 기운이 있습니다. 방귀로 축복받으소서. 사진 속 모습은 그가 사람들의 얼굴에 인체가스, 방귀를 분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기도나 이런 걸로 축복 성수 뿌리고 이런 건 들어봤어도 저 가스로 축복받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영적 예. 기운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자, 목사 페넬로페는 신도들에게 자신의 방귀에 치유 능력이 있다고 설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닥에 눕힌 뒤에요. 이들의 콧구멍을 향해 엉덩이를 정조준 가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방귀 덕에 병이 다 나았다던데? 누구는 방귀로 축복받은 뒤에 큰 집으로 이사 갔대. 이 방귀를 흡입하기 위해서 최소 2개월 대기는 기본. 다른 지역에서까지 찾아오는가 하면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가족이 밀폐 용기를 가져 방귀를 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페넬로페 목사의 황당한 치유법이 알려지자 이건 교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일부 교회 목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페넬로페 목사는요. 저는 사람들에게 방귀를 뀌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는 겁니다. 야, 근데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저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니까. 아니 저게 얼마나 많으면 다른 교회에서 반발을 하겠냐고. 근데 저게 얼마나 많으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 목사의 엽기적인 치유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8월 러시아의 한 기업에서 실시한 아주 특별한 서비스가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 귀여워. 고양이 뭐 입양? 유기묘 입양 뭐 이런 겁니까? 유기묘 같은데? 아니면 그 이게 치료받고 왔나 보다. 원래 이제 다쳤는데 아, 이거 동물병원. 우리 뭐 동물농장에서 맨날 보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차에 공식 마크도 있고 명칭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약간- 단체네. 단체나 조직 그런 느낌 났어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동물 구조 단체나 동물 병원이 아닌 러시아 국영은행에서 실시한 일명 고양이 빌려주기 서비스입니다. 은행에서? 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들 빌려줍니다. 자, 옛날부터 러시아에서는 새로 이사한 집에 고양이가 드나들면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미신을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국영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신규 가입 고객 중에 선착순 30명에게 총 10종의 고양이 중에 한 마리를 직접 골라 새로 이사할 집에 데려갈 수 있는 이색 서비스를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2시간입니다. 우선 은행 직원이 고양이를 고객의 집으로 데려오면 먼저 고양이가 집 현관문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건너도록 하고요. 2시간 동안 집안을 마음껏 돌아다니게 한 뒤에 다시 은행으로 반납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뭐. 근데 러시아 국영은행에서 이런 이벤트를 실시할 정도면 이거는 뭐 나라 자체에서 그냥 아예 오피셜하게 고양이 미신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네. 러시아에서는 고양이가 행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악령이나 귀신 같은 나쁜 기운을 가려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침대는 우리 나비가 앉은 쪽으로 놔주세요. 아니 고양이가 들어가질 않잖아. 저 이 집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아까 그 저기 영상에 좋아하셨던 게 고양이가 집에 들어가니까 좋아하셨던 그 거구나. 부부의 집이었는데 고양이가 들어가니까 좋아한 거예요. 고양이 유턴하면 진짜 애매하겠다. 진짜 한발 넣었다 빼고 막 이러는 거. 넣다 빼고 뭐 갑자기 그 문지방 앞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막 화나면 이렇게 꼬리 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합치라고 이러는 거. 근데
일부 기독교권 국가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이게 불행의 상징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치. 근데 러시아는 어쨌든 서양 문화에 가까운 나라인데도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이 과거에 춥고 척박한 기후로 식량 자급이 쉽지 않았던 러시아에서 고양이는 쥐들로부터 식량을 지키는 수호천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고양이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요. 이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59%를 육박합니다. 대표적인 애묘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의 고양이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 러시아의 한 국립박물관에는 고양이 경비들이 250년 넘게 예술품들을 지켜오고 있고요.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의미로 한 유람선에는 고양이 선장이 탑승. 저 정도요. 귀여워.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아킬레스라는 고양이를 정식 예언동물로 선정. 동물 최초로 경기장 출입증을 발급할 만큼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 집사화가 된 나라는 애묘 국가야. 근데 고양이가 이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동물이고 자기 영역 벗어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막 데려다니고 그러면 학대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정량에서도.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또 행복하면 서로 좋은 거죠. 자, 다음 특종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러시아에서 고양이 열풍이 불고 있다면 2016년 태국에서는 이것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인형이에요? 뭐가 약간 인형스러운데? 태국어로 룩탭이라고 불리는 아기 천사 인형입니다. 가격은 약 12만 원에서 44만 원. 이렇게 심지어 한정판 제품의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태국 물가를 감안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쳐도 비싼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그냥 아이들 위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사진을 보면 뭐 성인들이 이렇게 두세 개씩 막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기 천사 인형이 태국 성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된 이유. 이 인형은 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줬어요. 돈을 더 벌게 해주고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요. 원래 태국에는 꾸만텅이라는 아기 신을 잘 모시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태국의 많은 가정에서 아기 석상이나 아기 인형을 집에 두고 극진히 보살피곤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태국의 북코라는 한 라디오 DJ가 인형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라면서 이 아기 천사 인형이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아기 천사 인형과 놀아주고 밥상도 차려주고 유모차에 태워서 쇼핑까지 실제로 아기를 돌보듯이 정성을 들였고요. 이렇게 아기 천사 인형 열풍이 불자 아기 천사 인형만을 위한 특별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과 전용 옷을 판매하는 가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 전통이 약간 현대 버전으로 저렇게 바뀐 것 같은데, 야,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잘 됐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 이거 뭐 혹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도 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앞으로는 인형 손님들에게 좌석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기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태국의 한 항공사에서 인형에게 별도로 티켓을 팔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형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니까 티켓도 파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티켓까지 파는 건 좀 저는 오바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기 천사 인형이 인기를 얻자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형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려는 범죄 조직이 적발. 이 사건으로 인해 아기 천사 인형의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인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정도가 되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태국의 아기 천사 인형 키우기 열풍은 1년 만에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래서 선을 좀 지켜가면서 믿고 의지하면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니까. 근데 거기 마약까지 막 운반했다고 하면 그게 최악이죠. 서양권 국가에서 13일의 금요일에는 뭔가 불운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불길한 날로 여겨지는 미신으로 유명하죠. 영화 13일의 금요일도 있었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제이슨 나오는 거. 맞아. 네, 진짜 무서운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13일의 금요일이라면 괜히 기분 나빠요. 이제는 이제 우리한테도 약간 하도 많이 봐서. 자, 그런데요, 이 저 멀리 이탈리아에선 13일의 금요일이 아니라 17일의 금요일을 불길한 날로 여기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왜 그러죠? 자, 이탈리아인들이 얼마나 이 17일의 금요일의 미신에 진심이냐면요. 17일의 금요일인데 회의는 다른 날로 잡죠.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결혼식 날짜는 17일의 금요일만 아니면 상관없어. 그렇습니다. 17일의 금요일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 그 밖에도 숫자 17 자체도 불길한 기운이 있다 여겨 이탈리아의 한 항공사의 좌석엔 17열이 아예 없습니다. 어머나, 17일이 없어. 15, 16, 16, 18이네. 바로 18이죠. 그리고 17에 얽힌 또 다른 일화. 1990년 아르헨티나와의 축구 경기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은 이탈리아.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를 오히려 불운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골을 넣은 시간이 17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날의 경기 결과는 공교롭게도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의 패배였습니다. 저렇게까지 17일과 17일에 또 금요일을 불길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먼저 이탈리아인들에게 숫자 17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고대 로마 숫자 표기법에서 숫자들의 배열을 옮기면 고대 로마 묘비에도 등장하는 라틴어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바로 영어로 I have lived. 내가 살아 있었다. 즉 이 뜻이 지금 나는 죽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화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네. 죽는 거 싫어하는 거 똑같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리는 날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을 그리스도 순환의 날 혹은 죽음의 날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이탈리아 르마르쉐 해안가에서 소규모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이날 역시 17일의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많다. 뭐가. 우연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깨름칙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이면. 삼국지 연희 중 동물의 피를 바치며 형제 연을 맺었다는 도원결의처럼 중국에서는 피를 동맹의 의미로 믿는 미신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중국 온라인을 중심으로 피와 관련된 또 다른 미신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무려 10만 개 이상이 판매된 한 펜던트였습니다. 저 안에 붉은 거 들어있는 게 혹시 그 피? 네. 정말 끔찍하게도 펜던트 속에 담겨있는 붉은 물체는 다름 아닌 사람의 피. 주로 중국의 여성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바늘이 포함된 피 펜던트 키트를 구입한 뒤 직접 자신의 피를 펜던트에 담아서 남자친구에게 선물하는 게 대유행이었는데요. 무서워. 섬뜩하다. 무섭다. 피를 담아 선물한다고요? 자, 이 꺼림칙한 피 펜던트가 유행하게 된 미신이 도대체 무엇이냐? 2006년 인터넷에서 처음 등장했던 피 펜던트는요. 소녀의 피가 재난을 막아줍니다. 라는 근거 없는 미신이 퍼지며 더욱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것도 썩고 그러면 감염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렇게 막 찌르고 피 내가지고 선물 주고 하는 게 위생적이진 않아 보이거든요. 근거가 일단 너무 없고 애군을 쫓기는커녕 이제 전염병 같이 위험한 일을 만드는 게 또 아닌가. 팬데믹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들은 혈액 채취는 전문 소독 과정과 체열 기술이 필요하다며 감염 위험을 우려했고요. 피 펜던트는 악령에 대한 보호나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감염 위험을 높일 뿐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며 중국 정부 역시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비난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역시 저런 미신을 믿다니 지금 21세기 맞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건 미신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냥 헛소리인 것 같아요. 약간 중세시대 얘기 듣는 거 같고. 낭설이죠, 낭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장사 속이잖아요. 저거를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벌겠다는 건데 이건 아예 저걸 파는 사람부터 좀 잘못인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신 말고도 사랑을 표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리석은 미신은 현혹하지도 현혹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1일 한 동물보호센터로 걸려온 전화. 여기 부산 해운대인데 거북이가 좀 이상합니다. 부산 해운대 관광 안내소 부근에서 아주 특이한 거북이 한 마리가 발견됐다는 신고였습니다. 특이한 거북이가 발견돼요? 특이종인가요? 이름 적어놨구나. 아이, 게다가 같은 날 부산 청사포에서 발견된 또 한 마리의 거북이 등껍질에도 이름과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거북이를 구조한 동물보호단체에서는요. 거북이 등에 이름을 적어 방생하면 복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 때문에 유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대 인근에서 발견된 붉은 귀 거북은 따뜻한 강이나 호수에서 서식하는 종으로요. 차가운 바다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붉은 귀 거북을 바다에 방생하는 것은 방생이 아닌
살생 그 자체입니다. 담수에 사는 애들이구나. 그렇죠. 해수용이 아니에요. 어머머.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요. 거북이 등껍질에 칠한 페인트가 거북이들에게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할 뿐더러 심지어 포식자 눈에 잘 띄게 돼요.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겠네. 보호색도 안 되는군요. 그럼 바다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허옇게 해놓으면 보일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요새도 그 뭐 새해나 정월대보름 이럴 때 방생 많이 하는데 이 잘못된 방생은 무책임한 유기의 동물 학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허. 좋은 의미로 시작된 미신이지만 이거는 지금은 인간의 욕심으로 퇴색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저러해서는 안 될 일이죠.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여행하며 정글에서 반딧불 투어를 즐기셨던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정글에 다녀오신 여러분 혹시 아무 이상 없으셨나요? 아니 시청자분들 중에 정말 갔다 온 분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말레이시아 갔다 오신 분들 불안에 떨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래요. 시청자분들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찝찝하게 됩니다. 그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정글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무시무시한 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진아. 야, 왜 자꾸 불러? 말레이시아의 정글의 금기 미신은 바로 본명을 부르지도 만약에 누가 본명을 부르면 절대 대답하지 말 것. 왜냐? 말레이시아인들은 정글이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본명을 말하면 정글의 영혼이 친구나 동료의 목소리로 상진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대답하면 정글의 영혼이 깊숙한 곳으로 데려가 가두고 미아로 만든다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글에 갈 땐 일종의 코드네임, 별명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이름 불러야 되겠네. 그렇지. 그걸 또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대단하십니다. 누굴 그렇게 보내고 싶어? 그렇게 잘할게. 잘해. 뿐만 아니라 대나무나 바나나 나무 그늘엔요 음기가 강해서 유령이나 영혼들이 살고 있다는 미신 때문에 함부로 이 나무들 아래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정글 내에서 유독 쉬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편안한 암석이 보인다고 해서 잠시 쉬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 역시 정글 내 정령들이 쉬는 곳이니까 함부로 쉬어서는 안 된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글에 있던 물건들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고 나와선 안 된다고 합니다. 안 가야겠네. 안 가야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을 좀 우리가 존중하자는. 그렇죠. 보존하자. 존경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미신인 것 같아요. 건각심의 의미가 아닌가.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어쩌면 자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기 때문에 정글을 위한 정글에 의한 미신. 이번 주 머리카락과 관련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노 유발 사건입니다. 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남성 2명 사망.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남성 3명 사망. 2017년 5월에서 6월 2달간 아프리카 중동부 지역에서 남성 5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사람 죽었네요. 근데 2달 사이면 많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건가요? 아니, 머리카락에 관련된 거라고 했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좀 신성한 머리카락 훔쳤다가 살해당한 건가요? 아닙니다. 사건 발생 후 아프리카 경찰들은 용의자 2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살해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저희 동네 주술사가 대머리 남성들을 죽이라고 지시했어요. 진짜 너무 나쁜 주술사인데요? 진짜 끔찍하다. 대체 왜? 살인 사건이 벌어진 아프리카 말라위와 모잠비크의 시골 마을에서는 대머리의 뇌 속에 금이 들어있다는 속설과 함께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부유하다라는 미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한 고객의 의뢰를 받은 주술사가 미신을 자신의 주술의식에 활용하기로 결심.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대머리 남성들을 살해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렇게 살해된 남성들의 신체 부위 일부를 주술의식을 치르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프리카 전역에 전해진 뒤 대머리 남성들은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고요. 반드시 모자를 쓰고 외출하는 등 한동안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아, 무서웠겠네요. 황당하죠. 21세기에 저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구나. 근데 결국에는 그 주술사도 정말 나쁜 게 남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내 복을 받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아프리카 말라위와 모잠비크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미신에 의한 살인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멜라닌 세포 결핍으로 선천적으로 하얀 피부를 가진 백색증 환자들 역시 범죄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백색증 환자들의 장기를 약으로 쓰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아주 끔찍한 미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황당한 미신을 믿고 있어서요. 아프리카의 백색증 환자들은 항상 살해 위협을 느끼며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미신은 정말 사라져야 되겠네요. 아니 도와주진 못할 망정. 저분도 어떻게 보면 아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소중한 생명을 저렇게 미신 때문에 앗아가는 일은 없어야죠.